내게도 찾아올까 두려운 공포의 질병 치매. 늘어나는 건망증과 줄어드는 기억력이 치매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있다. 건망증과 치매 사이 예비 치매 잡는 법 대공개. 건망증과 치매 사이, 즉 예비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네. 사실 뭐 치매면 치매지 이게 예비라는 단어를 맞아요. 시끄러 신경서 얘기했더니 뭐야 지금? 아니 근데 좀 그렇잖아요. 이게 조금 굳이 지어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은하 선생님, 예비 치매가 뭔가요? 네, 예비 치매의 정식 명칭은요,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건망증에서 치매로 가는 길목, 그 사이에 있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예비 치매를 치매 전조증으로 보는데요. 다시 말하면 예비 치매는 치매가 보내는 골든 타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헷갈리는 지금 예비 치매만 잡으면 치매를 막을 수도 늦출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비 치매라고도 볼 수가 있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좀 더 알아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박정원 선생님, 이 경도 인지 장애, 네. 이 예비 치매라고 하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경도 인지에서 경도 인지라고 하는 것은 경미한 인지 능력 그리고 장애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지 장애가 있는데 아주 심한 건 아니고 약하게 인지 장애가 있는 그것을 이제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그 예비 치매, 경도 인지 장애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건망증과 치매의 중간 단계에 해당된다는 거고, 네. 두 번째는 같은 동일 연령대에 비해서 인지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공간,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이죠. 인지기능과 기억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을 경우. 그리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지기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져 있는데 일상생활에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방심할 수 있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우리가 병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렇지. 병원에 갈 텐데 일상생활은 아무 지장이 없고 그러니까 뭐 의심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치매는. 네, 맞습니다. 이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건망증, 예비 치매, 치매라는 단계를 이렇게 거친 뒤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건망증을 잘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비 치매 단계에서 얼마든지 치매를 막거나 멈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최재원 박사님, 여쭤볼게요. 질문 들어갑니다. 예비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나라 65세 이상의 그 경도 인지 장애, 지금 말씀하신 예비 치매의 환자 수는 16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이 예비 치매 환자다라고 이제 조사가 됐는데요. 정상적인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 가진 어르신 경우는 치매 진행 비율이 전체 1~2%밖에 안 되는데 경도 인지 장애, 그러니까 건망증보다 좀 더 진행되고 있는 인지 장애 정도 되면 예비 치매를 갖고 있는 어르신은 50%가 3년 안에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진행한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치매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인데 정상 어르신들의 치매 진행 비율에 비해서 무려 10배 이상 높은 수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예비 치매는 치매로 가는 길목에 있는 질환이니까 주의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겪는 이 증상이 단순히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아니면 예비 치매인지 알아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게 제일 그렇죠. 네,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이게 내가 뭔지. 자, 박지원 선생님,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건망증이든 예비 치매든 치매든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거나 아예 사라지기도 하면서 기억력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만 기억력이 얼마나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 기준과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내가 건망증인지 예비 치매인지 치매인지를 구분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엄지극장 두 번째.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각각의 반응은 과연? 장 다 봤어? 뭐 샀어? 콩나물도 샀고 우유도 샀고 밀가루를 빠뜨렸네. 아이고야. 아이고 마트 또 가야 되겠네. 아이고. 어디 장 다 봤어? 얼마나치 봤어?
세일해가지고 이것저것 내가 진짜 많이 샀지. 두부 990원, 콩라면 1,200원, 2개 더하면 봐봐 잠깐만. 얼마야? 하필이면 이거는 되게 어렵게 사셨 1,000원, 2,200원. 계산하기가 싫어요. 얼마치? 얼마치? 저 눈동자 연기가 너무 무서워요. 저 눈동자에 정말 내가 내 거를 다 잃어버릴 것 같아, 잊어버릴 것 같아. 여보, 나랑 시장 좀 같이 가. 아까 우리 시장 갔다 왔잖아. 제일 무서워. 무슨 소리야? 내가 마트를 다녔다고? 내 시장 기억이 없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가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 싸움 날 수 있냐? 너무 놀랐어. 이거 웃어야 될지. 공포스러워. 슬픈 일이기도 이러면 하고. 정말 우리 부모님이 이러신다고 슬플 것 같아요. 네, 정말 세 분이 큰일 났습니다. 네, 이 건망증은 단순히 사야 할 물건들을 잊어버리는 정도이고 나중에 생각하면 딱 다시 가서 살 수 있는 정도가 이제 건망증이고요. 예비 치매 단계에서는 내가 샀는데 이걸 정말 샀나? 이것도 좀 헷갈리고 물건값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 치매가 시작이 될 때는 기억력만 저하되는 기억 상실형 경도 인지 장애도 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다발성 경도 인지 장애가 있기 때문에 기억뿐만 아니라 계산력도 저하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 홍록기 치매 환자분 정말 장을 보고 왔는데 이렇게 아주 태연하게 언제 내가 갔어? 당신 이게 정확하게 치매 환자분들이 내 탓보다는 자꾸 남의 탓을 하거든요. 당신 나 싫어서 안 가려고 그러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하는 거 너무 리얼하게 그 연기를 잘 소름 하셨습니다. 끼치셨죠? 그래요. 네. 원인을 알면은 저희가 좀 주의를 지금부터 더 기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비 치매의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용 선생님, 예비 치매 왜 생기는 겁니까? 예, 예비 치매를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 중에서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싶은데요. 바로 혼탁해진 혈액 그리고 두꺼워진 혈관 벽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액 자라나 봐요. 예,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치매는 노화라든지 스트레스 다양한 질환들 여러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데요. 예비 치매 즉 경도인지 장애는 치매의 그 직전 단계이고 치매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그 원인 자체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혈액과 혈관 때문에 예비 치매가 생긴다. 이게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 우리의 뇌세포는 크게 두 가지 영양소의 공급을 받습니다. 하나는 밥이라든지 이런 탄수화물에서 전환이 되는 포도당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운동할 때 마시는 산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뇌세포의 유일한 에너지원인데 이 포도당과 산소를 운반하는 것은 결국 혈액 안에서 혈관을 타고 운반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액이 혼탁해지거나 혈관에 노폐물이 쌓여서 막히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게 되고 혈류가 감소하면 그 혈액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억력 장애도 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뇌는 우리 몸무게의 체중의 한 2%에 불과한데 뇌가 사용하는 혈액의 양은 한 2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혈액을 필요로 하는데 이 혈액과 혈관이 잘 소통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혈액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비 치매의 위험에도 노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액이 탁해지거나 혈관이 두꺼워지거나 더러워지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왕영 원장님, 어떤 이유로 혈액과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이 식습관에 의해서 많이 원인이 생기는데요. 요즘에는 정말 영양이 과잉되거나 기름지게 많이 먹어서 이 혈관이나 혈액이 오염되는데 반대로 요즘에 좀 식습관만 제대로 개선을 해도 이 어혈을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주홍 선생님은 예비 치매의 원인으로 혈액과 혈관을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 옆에 계시는 이은하 선생님은 예비 치매의 원인으로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네, 예비 치매를 부르는 또 다른 원인은요. 해마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작아진 해마가 예비 치매를 부른다. 해마는
뇌 측두엽의 좌우로 하나씩 위치해 있는데요. 크기로 보면 한 5cm 정도에 불과한데 우리 뇌의 기억 저장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통로가 되고요. 새로운 기억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해마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해마는 우리가 이제 연필로 이렇게 메모를 쓰잖아요. 네. 그거를 볼펜으로 옮겨 적어서 지우개로 지워도 기억이 지워지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해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해마가 손상이 되거나 작아지기 시작하면 최근에 생긴 일부터 기억이 나지 않게 되니까 예비 치매가 올 수가 있고 더 작아지면 진짜 치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은 연구에서 보면 해마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작으면 작을수록 예비 치매, 나아가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많이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네. 그 해마라는 게 사람마다 다 크기가 다른지도 다르죠. 궁금하고 네. 또 해마가 어떤 이유로 작아지는지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네. 이 해마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요. 물론 타고날 때부터 작은 해마를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사실 해마는 우리가 산소 공급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뇌 산소 공급이 안 됐을 때도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받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제 코티졸이라는 게 막 나오는데요. 이것 때문에 해마가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알코올인데요. 알코올을 과다 섭취하면 알코올성 치매가 올 수 있다는 거 다 아시지요? 네, 맞습니다. 이 알코올성 치매가 오는 건 해마가 손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요. 술 아까 막 드시고 집에는 왔는데 내가 어떻게 왔지라고 기억 못하는 이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증상을 경험하는데 그게 다 해마가 손상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술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술을 아주 과음을 했을 때 말고 조금만 드셔도 이렇게 내가 어떻게 왔지? 막 이렇게 돈도 어디다 버리고 어디 왔지? 지갑 막 이렇게 기억을 못하는 블랙아웃이 자주 생긴다면 알코올성 예비 치매 또는 알코올성 치매로 가는 전조 증상이 아닌가 꼭 의심해봐야 합니다.